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수소도 배터리도 또 이제 승기를 지려는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저께 바이든 행정부가 약 3,000조 가량의 그린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이제는 안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배터리 사업이 포함이 됐고요. 그 밖에도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는 그런 계획들도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기술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가운데 이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배터리가 정말 안보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배터리 기술에서 선점을 놓쳐버리면 석유와 같이 몇몇 국가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이유가 이 전기차 배터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최소 73억 달러를 쏟아붓는 등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은 2030년까지 점유율 31%를 차지해서 59%를 선점하고 있는 중국을 잇는 배터리 강국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 이유는 스웨덴 스타트업 노스볼트, 그리고 브리티시 볼트, 프랑스 오토모티브쉘, 파워하우스 테슬라, 폭스바겐 AG 등 기업에 투자해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7%에서 2030년 31%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요, 유럽에서 새로운 산업을 지금 만들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2019년 한 해 동안만 약 600억 유로, 약 790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 투자된 금액을 포괄한 금액으로요, 이 중국이 투자한 금액의 약 3배입니다. EU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배터리 산업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130만 대, 중국 내수 시장을 제쳤습니다. 폭스바겐 그리고 스텔란티스, 올해 1월에 PSA와 프라이트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합작해서 만든 요 회사, 그리고 BMW가 우리 전기차 신형 모델이랑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면서 전기차 사업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거기다가 포드, 볼보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올해 판매 전망은 한 190만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EU가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은 대수를 판매할 테고,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전기차를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을 EU가 선점함으로써 완성차까지 우리 EU 안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가 기술 패권도 가져가겠다. 이런 계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국이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특히 이 배터리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조 기반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배터리 사업에 무려 26유로를 투자하고요. 테슬라, 그리고 CATL, LG에너지, ACC에게 공장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돈 줄 테니까 딴 데서 짓지 말고 독일로 들어와서 지어라 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 지난달 유럽 6개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18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워 급속 충전소 네트워크 인프라로에까지 손을 뻗고 있어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가 수소차를 만들면서 현대 오일뱅크를 이 수소 충전소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폭스바겐도 자기들이 전기차를 만드니까 전기차 충전소까지 그 사업을 선점하려고 나선 거죠. 반면에 유럽의 경쟁국인 중국 CATL은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향후 4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독일에서도 생산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그렇다면 지금 일이라고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EU와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또 어느 정도 벌써 선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서는 막 국가 지원금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전기차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그런 투자 흐름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기업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쥐어주는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액을 공제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EU 같은 경우는 정말 직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해외에 우리 LG에너지 같은 기업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직접 여기로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되게 일이긴 하지만 이게 요즘 말로 넘사벽인 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앞으로의 향방을 조정을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연료인 그린수소에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린수소는 배터리로 운영되는
있는 전기차가 안고 있는 이 충전 시간 문제, 좀 오래 걸리잖아요. 요즘엔 급속 충전소도 많이 늘어나서 이 충전 시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결함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어느 기업이 보완하냐가 선점의 승부수일 텐데, 이런 전기차를 넘어선 그 다음 세대의 연료로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각광받고 있는 수소 기술을 지금이라도 선점을 하자라는 움직임도 EU 안에서 포착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중국이 지금 태양광이나 배터리 기술, 지금 이제 실증적으로 쓰이는 차세대 기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이 많이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버리고 해상풍력이랑 지금은 그린 수소에 우리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작년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 약 4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수소 수송에 앞장서고 있고, 프랑스는 생산, 그리고 네덜란드는 천연가스전으로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석유회사인 토탈, 전기회사 엔지가 프랑스 최대의 녹색 수소 생산지를 개발하는 등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특히나 유럽은 수소 기술에 앞서고 있는 중국과 일본,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지금 앞으로 모든 이동수단에 수소를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수소의 기술에 거의 사활을 걸고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10년간 개발에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중동에 의존했던 역사가 되풀이 될 것, 이 석유를 중동에 의존했잖아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기술 패권 전쟁,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후변화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내셔널리즘, 새로운 패권의 재편을 대비하기 위해 각국들은 치열한 기술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배터리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등 한국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언제 이 기술의 격차를 뛰어넘을지는 정말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특징을 보면 기후위기에 활발하게 대응을 하는 국가들이 기술 선점에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기후 대응에 미미한 한국이 좀 걱정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후 협력과 기술 패권은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에요. 기후 대응을 그만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고, 기술이 박차가 되면 이 넥스트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좋은 시너지를 줘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